안녕하세요, 모토와의 박병희 기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승한 차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SUV GV80인데요. 이 제네시스 GV80 지금 엄청난 인기를 좀 구가하고 있죠. 이제 올 상반기에 출시가 돼서 사실 지금까지 대기 수요가 거의 몇만 대가 밀려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V80은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SUV 모델이자 또 첫 번째 대형 SUV 모델이기도 한데요. 이 제네시스 GV80을 직접 시승을 해보면서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네시스 GV80의 디자인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 GV80의 디자인은 지난 2016년 뉴욕 오토쇼에서 데뷔했었던 GV80 컨셉트의 그런 외관 디자인을 거의 양산 차이 형태로 거의 그대로 반영한 이런 스타일링 특징입니다. 지금 이 GV80의 디자인은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가 추구하고 있는 그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가장 완성도 높게 집약된 그런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면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전방에 아주 대형의 이 크레스트 그릴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이 크레스트 그릴, 제네시스의 그 크레스트 엠블럼을 본따서 이제 큰 격자를 넣은 이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GV80의 크레스트 그릴은 이 상부를 수평에 가깝게 뻗어놓게 해서 굉장히 아주 넓고 대담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두 줄로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위로 나눠져 있는데 위쪽은 하향등, 밑에 쪽은 상향등 이런 식으로 총 4등식의 헤드램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LED 벌브를 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헤드램프와 헤드램프 사이의 이 중앙쯤에는 또 이제 LED 주간 상시등과 함께 이제 방향지시등이 같이 내장이 되는데요. 이 방향지시등은 이게 팬더 쪽에 있는 사이드 리프트까지 쭉 이어지면서 굉장히 아주 크고 좀 와이드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부의 범퍼라든가 또 이제 측면에 이제 공기 흡입구 같은 것들은 또 이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이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굉장히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전방부에 이 아주 긴 이 보닛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이 긴 보닛은 또 이제 이 차가 이제 후륜구동 플랫폼을 또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이제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네, 측면의 디자인도 굉장히 아주 인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기나긴 보닛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선으로 뒤끝까지 이어지는 이런 라인이 또 특징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차를 보시면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전고가 굉장히 낮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낮은 전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내 공간에서 좀 희생이 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낮은 전고를 채용을 하면서 차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또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뒤쪽으로 갈수록 이 루프라인이 굉장히 아주 유연하게 떨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유연하게 떨어지는 이런 거의 패스트백에 약간 근접한 이런 수준의 루프라인은 굉장히 아주 역동적인 이미지를 잘 살려주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의 휠 같은 경우에는 거의 22인치에 달하는 그런 알로이 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크고 아주 이 휠 하우징이 거의 꽉 차는 이런 느낌을 또 전달해주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차를 굉장히 커 보이게 합니다. 마치 그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그리는 그런 스케치에서 금방이라도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GV80의 이런 측면, 차체 형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역동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휴먼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이제 잘 지키면서 또 이제 굉장히 역동적인 SUV로서의 느낌을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점이 눈에 띕니다. 특히 테일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헤드램프와 거의 유사한 그런 형상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이제 전면부와 후면부 디자인의 그런 이제 디자인적인 개연성을 좀 높여주면서 전반적인 디자인 완성도를 이제 높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트렁크 리드, 그러니까 트렁크 리드라기보다 이제 테일게이트, 이 안쪽이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파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져 있는 이런 이제 테일게이트이면은 굉장히 좀 역동적인 그런 이미지를 또 강조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지금 이 뒷모습이 약간 뒤로 이렇게 좀 처져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이거는 이제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좀 높여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제네시스 GV80의 인테리어 역대급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정말 화려하고 인상적인 그런 인테리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네시스 GV80 인테리어는 전반적으로 아주 미래지향적인 분위기와 함께 고급 SUV에 기대되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질감들이 이제 실내 전반에 걸쳐서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전반적으로 이 실내 마감재들이 굉장히 질감이 우수합니다. 손에 닿았을 때 이런 촉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또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실내
차내 곳곳에 적용되어 있는 이런 원목 장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이제 금속성 이런 장식들도 자세히 이렇게 하나하나 만져보게 되면은 금속이나 이제 목재의 그런 본연의 질감들을 굉장히 잘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투스포크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죠. 투스포크 타입의 스티어링 휠을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현대적인 그런 모습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고요. 이 상부에 위치한 이 14.5인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치 조작도 가능은 하지만 이 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체를 약간 숙여야 돼요. 근데 그 정도로 거리가 약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로어 콘솔 쪽에 있는 이 다이얼이랑 버튼으로 조작을 하는 편이 주행 중에 조작하기엔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누워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반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조작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얼 뒤쪽으로 또 하나의 다이얼이 있죠. 바로 이제 다이얼식 변속 장치인데요. 그런데 이 변속 장치가 사실 말이 좋아서 다이얼이지 실상은 조그 셔틀입니다. 조그 셔틀이라는 건 이제 돌렸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방식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조그 셔틀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조작을 하다가 종종 이제 혼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왜 이런 방식을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방식의 변속 장치를 채택을 한 덕분인지 플로어 콘솔 하부 쪽에 또 추가적인 이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주는데요. 3D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화면에서는 잘 안 잡히긴 하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줘서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시인성도 굉장히 높은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GB80에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요. 제네시스 GB80의 이 운전석 굉장히 편안하고 부드러운 그런 착자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트 자체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마감재 있죠. 이 마감재로 사용된 이 가죽의 질도 굉장히 높은 그런 고급스러운 그런 질감을 또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좌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GB80의 앞좌석은 이제 사양에 따라서 8방향의 전동 조절 기능과 또 이제 2방향으로 작동하는 이 사이 소프트 있죠. 지금 이게 허벅지 받침대 이렇게 전동식으로 또 조절이 되고 또 이렇게 4방향으로 작동되는 이제 전동식 요추 받침 그리고 지금 이 차의 운전석 한정으로 이 사이드 볼스터를 약간 조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에는 각 3단계의 열선 및 통풍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전 지금 2열 좌석으로 넘어왔는데요. 2열 좌석 역시 앞 1열 좌석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그런 착자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동식으로 이 착자부의 각도를 또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또 내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2열 좌석은 전동식으로 폴딩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짐을 실을 때라든지 아니면 3열 좌석으로 이동을 할 때라든지 그런 경우에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런 이제 조절 기능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편의 장비 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상부에는 또 이렇게 거울을 또 마련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중앙에는 이제 전용의 이제 컨트롤 패널이 들어가 있는 에어컨 송풍구 그리고 햇빛 가리개 같은 이런 기능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2열 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 그러니까 이제 각 착자부 좌우 쪽 착자부에 3단계의 열선과 통풍 기능까지 다 제공을 합니다. 이 점은 사실 고급 SUV의 2열 좌석으로서 굉장히 아주 훌륭한 구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2열 좌석에 대해서는 좀 다소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바로 공간인데요. 이렇게 SUV로서는 다소 좀 이런 부족한 이런 공간 구성은 사실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썩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GB80의 이 3열 좌석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헤드룸이 거의 없는 수준이고 지금 레그룸도 다리를 펼 수도 없을 분들 거의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 정도로 레그룸이 굉장히 좁아서 사실 이 공간은 뭐 성인은 고사하고 그냥 어린이들한테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거기다가 이 3열 좌석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100만 원에 가까운 그런 이제 옵션 가격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GB80을 만일 구매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 3열 시트는 더 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트렁크 공간은 제네시스 GB80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3열 좌석까지 모두 전기한 상태에서는 거의 뭐 소형 해치백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트렁크 공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3열 좌석을 이렇게 딱 전동식으로 이렇게 접어주면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SUV로서 통용될 만한 그런 수준의 공간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급의 다른 3열 좌석을 채용하고 있는 다른 대형 SUV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 이 GV80의 트렁크 공간은 사실 그렇게 크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상부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이 루프라인 자체가 약간 좀 패스트백에 가깝게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 이 상부 쪽 공간이 좀 현저하게 부족해지게 되면서 사실 짐을 좀 많이 실어야 되는 이런 대형 SUV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다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 3열 좌석을 이제 전동식으로 접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2열 좌석까지도 이렇게 전동식으로 이제 접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버튼식으로 좌석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는 굉장히 아주 편의성 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편의성과는 별개로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SUV로서는 다소 좀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저는 지금 제네시스의 GV80을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네시스 GV80, 제네시스 브랜드의 새로운 후륜구동 플랫폼이 적용된 모델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지금 이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의 제네시스 모델들 대비 좀 파워트레인 구성이 좀 상이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한 그런 파워트레인들인데요. 지금 이 GV80은 세 가지 엔진을 사용하죠. 2.5리터 터보 엔진이랑 3.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2차에 탑재되어 있는 3.0리터 디젤 터보 엔진의 이 세 가지 엔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차에 탑재되어 있는 이 3.0리터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278마력의 최고 출력과 60.0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발휘를 하는데요. 이 제네시스 GV80 이 엔진은 굉장히 힘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동력 성능은 상당히 우수한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좀 뭐랄까요, 이 스로틀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이 기어박스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소 좀 한 박자 약간 늦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로틀에 힘을 살짝 주면은 좀 더 일찍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다소 조금씩 한 반 박자 내지 한 박자 정도씩 좀 이렇게 늦게 반응하는 그런 구석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스로틀 리스폰스를 다소 좀 이렇게 좀 느슨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건 아무래도 좀 부드러운 가속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스로틀 리스폰스가 약간 좀 늦어지는 이런 느낌 때문에 이 엔진에 가지고 있는 이 동력 성능이 제대로 발휘된다는 느낌은 사실 그렇게 썩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회전수가 이렇게 딱 올라와 주게 되면은 차를 굉장히 힘차게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가속감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디젤 엔진을 지금 탑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성 면에서 굉장히 아주 우수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이 차 밖에서 들어오는 이런 소음뿐만 아니라 이게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이 파워트레인에서 넘어오는 이런 소음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소음 때문에 좀 거슬린다거나 이런 느낌은 사실 거의 들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그런 정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정수성이라면은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의 디젤 SUV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그런 정수성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마음에 드는 점으로는 승차감을 꼽고 싶은데요. 이 GV80의 승차감은 다른 SUV들에 비해서 크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그런 승차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족 용도까지 사용을 고려한 아주 부드러운 그런 설정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무게를 약간 좀 이렇게 눌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주 좀 고급스러운 그런 승차감을 만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교량이나 이런 부분에 이런 단차를 넘어갈 때에도 차가 굉장히 아주 듬직하게 충격을 좀 흡수를 해주고, 그러면서도 약간 이렇게 좀 적당히 바운스를 주면서 전반적으로 노면에서의 굴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로 인한 이런 충격 같은 거를 굉장히 아주 잘 흡수해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급의 그런 SUV들인 거의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에어 서스펜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차고 조절 기능뿐만 아니라 승차감 개선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인데요. 이 에어 서스펜션이 장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사실 동급의 SUV들에 비교해서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정비 소요가 좀 많고, 그리고 그만큼 좀 고가의 그런 부품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고가형 차종에
에어 서스펜션을 기본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건 다소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속 주행을 하고 있다 보니 이런 손이나 아니면 이제 발에 닿는 이런 이제 조작 계통들 있죠.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아니면 페달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응답성이 한 템포씩 늦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아무래도 이렇게 크고 무거운 차량에 좀 스포츠카 같은 그런 응답성을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이긴 하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유럽제 SUV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미국제 SUV에 비해서도 다소 그렇게 빠릿빠릿한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 자체도 좀 유격이 약간 좀 크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스로틀, 이 가속 페달도 원래 다른 유럽제 SUV들이 보여주는 그런 응답성에 비해서 약간 한 반 템포 정도 늦은 그런 응답성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제 SUV들의 에코 모드 걸어놨을 때 그 정도의 응답성을 이제 보여주는데,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좀 더 부드러운 질감의 그런 주행 질감을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 세팅을 한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런 점들이 어떤 운전자들에게는 부드럽다는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좀 민기적거리고 좀 이렇게 둔하다는 그런 느낌을 좀 줄 수가 있어서, 이런 점은 이제 약간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런 외관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아주 역동적이고 속도감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이런 주행 질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컴포트에 굉장히 치중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트 포지션, 이 시트 포지션은 도무지 적응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시트 포지션이 너무 높아서 굉장히 아주 부자연스럽긴 한데, 근데 물론 이제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워낙 높다 보니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기가 좋고, 기본적으로 시야가 굉장히 훌륭해서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좀 금방 좀 차의 크기라든가 이런 걸 좀 금방금방 이제 감이 오실 것 같은데,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사실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한 몇 센치 정도 좀 더 낮아져야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자세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SUV 모델 GV80을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 제네시스 GV80, 제네시스 브랜드가 내놓는 이제 첫 번째 SUV이면서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인상을 남긴 그런 SUV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네시스 브랜드 고유의 이 디자인 언어가 살아 숨쉬는 외관 디자인부터 또 실내 디자인, 그리고 고급 SUV를 내세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내부 인테리어 마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이제 디테일들,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제 고급 SUV로서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최신 기술들을 아주 집약시킨 이제 패키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고급 SUV로서 아주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모델임은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차에 대해서 좀 다소 좀 실망스러울 정도로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공간인데요. 물론 이 점은 이제 후륜 구동 플랫폼을 채용을 하면서 실내 공간 확보하기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고서라도 굉장히 부족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사실 저는 이 제네시스 GV80에서 가장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어 서스펜션이 없다는 점인데요. 이 제네시스 GV80에는 사실 전 트림을 통틀어서 에어 서스펜션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물건이 기본적으로 정비 소요가 많은 데다가 기본적으로 단가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고급 SUV들에나 좀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제 좀 적용이 되는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브랜드를 대표하는 이제 대형 고급 SUV로서 에어 서스펜션이 빠져 있다는 점은 더 좀 유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트렁크 공간입니다. 이 제네시스 GV80의 트렁크 공간은 다른 동급의 대형 SUV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실내 공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족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차를 타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세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3열 좌석입니다. 저 3열 좌석은 사실 저렇게 좁은 공간에 3열 좌석을 굳이 넣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거의 사실 의미가 없는 수준의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이 변속 다이얼입니다. 근데 이 조그 셔틀처럼 이 조작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이제 모하비나 이제 K5를 시승했을 때도 조금씩 느끼고 있었던 건데, 이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오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점은 제가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차에서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바로 시트 포지션입니다.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까지 높은 시트 포지션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높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낮게 설계되어 있는 대시보드의 영향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굉장히 좀 기묘한 그런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